안녕하세요. 오늘은 Think Hard, 몰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은이는 황농문 서울대 교수님이십니다. 이 몰입이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했었죠. 어, 우리는 성실함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열심히 일하라가 아닌 열심히 생각하라 라는 그런 제시어를 주고 있습니다. 이 황농문 교수님이 몰입을 통해서 느꼈던 극치의 희열감, 행복감, 자신감을 맛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몰입이라는 책을 적었고 이 몰입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도 그 자신이 느꼈던 행복감, 희열감, 자신감을 느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몰입, 최고의 나를 만나는 기회이다. 아프리카의 초원을 거닐다가 사자와 마주쳤다고 하자. 이때는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을 것이다. 이 상태가 바로 몰입이다. 몰입 상태에서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는 비상사태가 발동한다. 자신을 초긴장 상태로 만들어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잠재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몰입적 사고는 과학, 비즈니스, 학습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위력을 발휘해 왔다.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뉴턴은 그것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아인슈타인은 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지만 100번째는 비로소 맞는 답을 찾아낸다고 얘기한 바 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몰입적 사고를 통하여 수많은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고 혼다의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로도 몰입적 사고로 엔진을 개발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몰입적 사고를 하기로 유명하다. 버핏이 설립한 회사인 버크셔의 직원은 버핏은 하루 24시간 버크셔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Think Week라는 사고 주간을 두어서 1년에 2번 인적 없는 외딴 별장에서 일주일씩 시간을 보낼 만큼 몰입적 사고를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사고 주간의 몰입적 사고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극한의 몰입을 지속함으로 해결점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그들의 머리를 따라잡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절한 방법을 알고 노력한다면 이들이 사용했던 몰입적 사고는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몰입적 사고를 따라할 수만 있어도 우리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나 역시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아주 특별한 몰입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모든 시간과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주어진 문제 하나만을 생각하는 바로 그런 몰입 상태 말이다. 이런 지극한 몰입 상태에 이르면 몇 날이고 몇 주일이고 내내 그 생각만 하고 그 생각과 함께 잠이 들었다가 그 생각과 함께 잠이 깬다. 이런 몰입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른다. 이때의 감정 변화도 매우 특별하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구치고 호기심이 극대화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지고의 즐거움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바로 사고하는 즐거움이다. 이 사고하는 즐거움은 몰입에 뒤따라오는 것으로 작은 노력으로도 고도의 몰입 상태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일단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만 하면 문제가 풀릴 때까지 며칠이고 몇 주일이고 심지어 몇 년까지도 몰입 상태를 지속할 수 있다. 적어도 몰입적인 사고를 하는 동안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몰입적 사고가 다양하고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내가 몰입을 통해서 얻은 성과들 또한 몰입 이전의 내 능력으로는 평생을 연구해도 얻기 힘든 것들이었다. 7년 동안의 몰입 체험은 의도적인 노력으로 어떤 일에 몰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가치관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다시 말해 의도적인 노력으로 내가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몰입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과 삶의 행복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 찾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몰입이 어렵거나 복잡한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몰입하기도 하고 몰입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번지점프와 같은 가상의 위기 상황을 만들어 일부러 몰입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왕이면 업무나 학습 활동에 몰입하여 높은 기량도 쌓고 즐거움도 얻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이것은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방법을 터득하면 삶의 행복을 찾을 수도 있다. 놀아도 몰입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몰입하지 않으면 행복을 경험하기 어렵다.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해야 할 일을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바로 몰입이다. 이 책에서 나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해온 몰입적 사고 방법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얼핏 보기에 마라톤은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초인적인 운동 같지만 적절한 훈련만 거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몰입적 사고 역시 원리를 깨닫고 단계적인 훈련을 거치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몰입적 사고야말로 잠재되어 있는 우리 두뇌의 능력을 첨예하게 깨우는 최고의 방법이며 나 스스로 창조적인 인재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몰입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내 안에 숨어있는 천재성을 이끌어내고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만나는 일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 황농문 교수님은 중학생 때부터 조금 남다르긴 했더라고요. 중학생 때 이미 최선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하면 성공은 자연히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이 중학생이 생각해낸 최선이라는 것은 4시간만 자고 공부를 하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 성장기 때 이 중학생이 4시간만 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는 게 지옥이었고 또 결국은 병을 얻어서 모든 공부를 포기해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가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도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충분히 이제 잘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잘만큼 잤더니 이 신체적인 그 바이오 리듬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됐죠. 그러면서 최선이라는 그 패러다임이 힘들면 안 되는구나. 인생은 마라톤인데 힘들게
움직였더니 몸이 이미 지쳐버려서 멀리 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최적의 페이스를 찾는 것, 그렇게 힘들면 안 되는 것,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요. 오히려 4시간만 잤을 때보다 더 성적은 좋아졌겠죠? 근데 이조차도 '아 이것도 최선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면 4시 뭐 잠은 쪼끔 잤더라도 뭐 4 시간보다는 많이 잔 6 시간을 잤더라도 머리를 충분히 안 썼다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 최선이란 어 내 두뇌의 가동률을 최대한 가동시켜서 쓰는 것. 그게 최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 풀리지 않 특히 그 두뇌의 가동률을 높였던 건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의식이 있는 한 생각을 계속 할 때 그때 '아 내 머리를 많이 썼구나.' 그런 만족감이 생겼다고 해요. 즉 몰입을 체험한 거죠, 몰입. 그 몰입을 체험했을 때 100%의 나의 그 기량이 발휘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동적인 몰입이 있고 능동적인 몰입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자한테 쫓기는 얼룩말 같은 경우는 어 어 열심히 뛰지 않으면 죽으니까 막 나 살려라 하고 뛰겠죠. 그때는 사자에 의해서 수동적인 몰입에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이 몰입 상태에 있을 때 비록 수동적이더라도 만약 이 얼룩말이 의 음 사자에 물리지 않을 만큼 빠르다면 아주 이 몰입에 들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자기 능력의 최대치가 발휘되고 또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 몰입 상태에서 즐김이 있을 것이고 희열을 느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능동적인 몰입을 어 합니다. 어떻게요? 오 오락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아니면 롤러코스터를 통해서 아니면 번지 점프를 통해서 그런 몰입의 상태로 빠져들려고 그렇게 능동적인 몰입을 합니다. 근데 인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산적인 몰입. 이왕 그런 몰입이 그렇게 큰 장점이 있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고 숙제를 갖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그 문제에 완전히 몰입을 해 버리면은 그 우리가 느끼려고 했던 그런 행복감, 희열, 자신감, 만족감 그런 것을 그 생산적인 곳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생산적인 몰입을 하자. 현재 처한 과제들, 문제들에 몰입을 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그리고 행복감도 느끼고 자신감도 느끼고 그러면 인생의 최고치 아닙니까? 이 황노문 교수님이 부르짖는 우리에게 주장하는 바가 그거입니다.